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맘입니다. 고목이나 외목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어느 날부턴가 인공지능은 고목이나 외목을 잘 두지 않으니까 약간 공부를 소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프로들조차도 이 변화를 잘 모릅니다. 이렇게 고목포진을 펼쳤을 때 상대방이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 있고요. 그리고 막상 승률도 괜찮고요. 후속 변화가 백으로 대응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목을 두더라도 정말 괜찮은 포석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프로들 대국 중계를 보면서 이 장면을 보았는데 와, 이렇게 시합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감명 깊게 보았던 한 판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바둑은 스미레 선수의 100번, 조혜연 선수의 흑번 대국입니다. 조혜연 선수가 고목포진을 펼쳤어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시라면 이렇게 상대방이 고목을 펼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오늘은 그 고목 이후의 후속 변화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고목의 돌이 놓여 있으면 일단 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일감으로는 3-3의 자리가 떠오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수가 많이 더 사용되었었는데 3-3 들어가는 수가 좀 인공지능 시대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자리고, 제가 아마 강좌에서도 고목 타파법이라고 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고목에서는 3-3을 침입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나를자를 씌워오면 여기서 행마가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그냥 붙이면 젖혔을 때 이렇게 막끊음의 싸움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끊게 되면 흙이 가만히 늘었을 때 단수치고 백을 돌파하는 자세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느는 것은 좀 자체로 이렇게 늘기만 하더라도 흙이 좋습니다. 백이 약간 굴복이고요. 단수를 치고 이 빵 따내면 줄 수 없으니, 빵 따내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망했어요. 승률 알아보면 백이 93%까지 승률이 올랐습니다. 빵 따내면 30집이라고 하죠. 일단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맞고 나서 서로 간에 복잡한 싸움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백이 늘었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미는 이 축은 흙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성점 자리 좀 좌하기 쪽에 백돌이 놓였기 때문에 축이 불리해요. 그런데 축이 불리하더라도 흙이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선을 이렇게 계속 쭉쭉 밀어가는 거예요. 단수까지 아예 치고 한 번 더 밀어놓고 또다시 귀를 잡으러 갑니다. 그럼 반대로 끊을 수는 없어요. 이 두 점이 요속이기 때문에 백이 안 되고요. 뒤로 젖혀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런 자리를 전부 다 받아주고 있으면 귀가 일단은 붙였을 때 사활이 못 살아 있고요. 물론 이렇게 바로 두는 것은 흙이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한 수 부족으로 백은 5수, 흙은 4수로 잡혔어요. 그래서 흙도 이제 이미 붙여 뻗는 교환으로서 백 모양을 좀 축소시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진행은 백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승률을 알아보면 이렇게 일단은 크게 살으라고 하는데 귀중한 선수를 흙이 가져가면서 거의 8대2 정도로 우세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백이 기존의 정석에서 그 고목에서도 많이 두어졌던 형태인데 붙이는 수가 잘 안 돼요. 호구를 치면 이때도 막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한번 치고 백도를 우영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중앙 쪽으로 호구를 쳐서 이렇게 날렵하게 한 칸을 벌려서 행마를 하게 되면 이곳을 늘더라도 또 입구자로 행마하더라고요. 전체 백돌이 좀 무거워진 상황이죠. 밀더라도 늘어서 이런 식으로 늘어서 전부 받아주기만 하더라도 흙이 좋습니다. 승률 알아보면 66% 정도네요. 백이 좀 미생마여가지고 좋은 결과가 못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를자로 씌워져서 두었다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둔다면은 악수 같지만 붙이는 수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호구를 쳐서 한번 붙여놓고 호구를 치게 되면 똑같이 따라서 젖혔을 때 수순을 다시 돌려보죠. 이렇게 호구를 치면 백이 중앙으로 이제 나오겠다라는 의도인데, 흑은 중앙을 막지 않고 단수를 치는 자세가 너무 좋거든요. 이 단수 한 방이 아프기 때문에 백이 좋지 않은 결과인데, 백이 먼저 이 교환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뚫려서 관통입니다. 백이 좋고요. 네, 흑이 망하는 결과이고요.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이때 따라서 젖히고, 이때도 만약에 단수를 쳐서 흑도를 잡으러 가는 것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잡으러 가면 이게 잡더라도 좀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축이 유리하죠. 잡았는데 분명히, 그죠?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흑이 두터운 외벽을 가져가서 흑의 승률이 90% 이상으로 우세합니다. 일단은 이런 모양이 좀 상당한 악수이기 때문에 흑을 어거지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잡으러 가는 것은 무리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호구를 치더라도 마찬가지로 돌을 버리는 작전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을 버렸을 때 이 두 점을 버리고도 흑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여기서도 보시면 이때도 일단 더 하라고 하네요. 막상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조금 빨리 지나갔는데, 네, 이렇게 두어야 되는 거군요. 네, 여기까지가 정확한 수순입니다. 최대한 돌을, 저희가 고깃값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버리더라도 고깃값을 한 다음에 버려야 합니다. 자, 좀 빨리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이런 모양이요, 외목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목 외목 타파법으로 제가 똑같이 이렇게 3-3 침입하는 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자리를 만약에 붙여가면 유명한 수죠. 바로 이렇게 껴붙여서 흑이 결국은 끊기기 때문에는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너갔을 때 자세가 백이 좋습니다. 약점이 양쪽 남아있지만 어느 한 곳을 끊더라도 끊는 쪽을 제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백이 좀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보시면 붙이는 수가 오직 이 한 수죠. 실전 맥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를자를 씌우는 수 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백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젖혀가고요. 이렇게 호구를 쳐서 흑은 2단을 젖히는 것이 정수인데, 이때 백이 욕심내서 흑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2선을 따라 젖혀서 서로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지는 양상입니다. 흑도 약점을 잇는 것이 정수이고요. 혹시 끊어서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면 중앙의 양단수의 빵 따냄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이 결과는 좋지 않겠죠, 당연히. 백이 68% 정도로 우세합니다. 그래서 흑도 이어야 되는데 늘고 보통은 여기서 일단락이 됩니다. 이 형태가 과거에도 물론 있었던 정석인데요. 흑으로 귀를 붙이고 백이 젖힐 때 한번 들여다봐 놓고 늘어서 이 끊는 약점을 엿보는 이러한 수순들이 정석 후에 당연시 여겼던 변화였었어요. 그런데 막상 인공지능은요, 이렇게 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자리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손을 빼고 진행을 했을 때 백이 발이 빠르고요. 네, 손을 빼고 진행하는 걸 추천하죠. 네, 여기서도 늘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두네요. 네, 제가 손 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석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검토했었던 배석에서는 손을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좋은 곳이었는데 그냥 있더라도 두터운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흑은요, 한번 이렇게 더 덮어 씌워서 봉쇄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받지 않았을 때 이 막는 자세가 굉장히 커요. 그럼 벌써 5대5가 되는 거거든요. 흑이 상당히 두텁죠. 그래서 백도 한 수 받아두어야 되는데 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눌러놓고 그냥 손 빼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상호 간의 최선이고요.
고목을 깨거나 외목을 깰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33을 침입하는 수. 가장 간단하면서도 붙이는 수는 바로 껴붙여서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타개가 되는 절호점이 되겠습니다. 고목이나 외목에는 33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요. 33에서 나를자로 덮으면 이렇게 악수 같지만 호구 모양을 만들어서 타개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진행은 실리적으로 백이 약간은 우세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체감상 느끼기에 실전에 막상 이렇게 늘기만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꽤 두터워서 흙이 과연 나쁜지가 의문이에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승률을 보여주더라도 저희가 실제로 그걸 못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실리보다는 두터움을 선호하기 때문에 흙으로 충분히 둘만 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어보시는 거 일단 추천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실전 진행. 그냥 걸쳐서 들어갔는데요. 33에 비한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등비등해요. 오히려 블루스팟의 자리네요. 네, 블루스팟 자리. 이 자리가 블루스팟인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가 흥미롭습니다. 일단 흙이요. 귀를 만약에 붙여가면 똑같이 붙였을 때는 젖혀가고 늘면 호구를 쳐서 과거에 많이 두었던 정석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가능한 선택이지만 좀 약간은 밋밋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싱겁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흙으로서는 뭔가 이 고목을 이용해서 좀 두터움을 쌓고 싶은, 상대를 압박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정석은 왼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정석이에요. 네. 지금 이 정석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시면은 실전에서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정석으로 제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일단은 붙이면 젖혀라 일감으로 젖히는 자리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흙도 돌아서 이렇게 늘어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가 재밌는데요. 스미레 선수는 100번으로 이렇게 젖혀서 이제 아주 옛날 정석이에요. 어느 한쪽을 끊을 때 끊는 쪽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요. 보통은 귀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귀를 끊었을 때는 귀에 실리가 크게 들어가거든요. 또 축도 봐야 되고 축이 설령 유리하더라도 문제인데 축이 불리하면 더더욱 안 되죠. 지금은 축이 불리하네요. 그래서 바깥쪽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축하고 관계없이 잡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있게 되면 늘기만 하더라도 백이 귀에서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는 쪽을 잡아야 되는데 단수 쳐서 따내고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정석 예전에 많이 두어보셨죠? 저도 정말 많이 두었던 정석입니다. 정석 후에요. 미는 자리가 좋은 곳인데 지금은 밀게 되면 속률상으로는 조금 떨어집니다. 발이 느려요. 밀면 흙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손 빼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네, 손 빼고 두었을 때 정확하게 5대5로 호각입니다. 이런 자리에 손 따라서 받아주면 상변의 모양도 꽤 넓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갈라치기에서 들어왔을 때 흙은 좀 작은 모양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자, 이 정석 고목을 대표하는 고목 정석입니다. 아직도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둘 수 있는 형태예요. 물론 백으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느는 곳이 블루스팟의 자리입니다. 느는 곳이 한 3% 정도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늘면 흙도 귀 쪽을 다시 붙여가고 이때도 그냥 있는 수도 있었죠. 이렇게 되면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호구를 치는 것이 정수이고요. 단수 치고 귀에 느는 수까지. 이 수가 포인트예요. 왜냐면 이 형태를 아마도 정석책을 좀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귀를 느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을 떴었거든요. 그러면 귀의 단수가 상당히 아픕니다.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래서 귀를 그냥 느는 걸 추천하고요. 만약에 백이 나를자를 오면 다가갔을 때 이 건너붙이는 자세가 좋아요. 이 건너붙이고 이렇게
돌려서 봉쇄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형태를 백도 안정을 할 때 중앙 쪽 나를자보다는 변 쪽 나를자가 정수더라고요. 이렇게 두었을 때 상호간의 최선입니다. 최선의 결과인데 승률을 알아보면 백이 조금 좋아요. 55%.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도 고목을 사용한 자의 리스크겠죠. 네, 고목을 두게 되면 승률적으로는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상대방이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면 당할 수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변을 이렇게 좁게 벌리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데 한 칸 더 벌렸을 때는 들어가고 싶잖아요. 사실 이 자리가 블루스팟인데 이렇게 블루스팟 자리를 정확하게 짚어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한 칸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자로 비껴서 흙도 허술해 보이지만 끊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밀어서 전부 밀어서 받아주고 결국은 흙이 몰리는 상황이 되면서 흙으로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만약 전부 다 받아줄 때 이렇게 급소까지 맞게 되네요. 그래서 이 형태를 만약에 흙이 변으로 벌린다면 부분적으로는 이 자리가 정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한 칸 더 벌려서 지켜두었을 때 우상기와 우하기 그리고 우변까지 서로 어우러지는 아주 조화로운 형태가 되면서 백이 이제 침입을 할 때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자리를 두고 이렇게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전에 그냥 이렇게 둘 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 흙이 나쁘지 않아요. 그냥 완전 5대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 고목포진을 두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사실 이런 자리를 오더라도요, 결국은 이제 흙도 모양을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집을 지을 때 자작가라고 하죠. 이렇게 집을 확실하게 짓는 것은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성 있는 형태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형태도 백이 집으로 그냥 굳혀주는 것이 아니라 실전이라면 잘 몰라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집이 커집니다. 흙이요. 네, 물론 백도 딱히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칸도 정수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나를자도 정수이고요. 딱히 큰 실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수 있는 진행입니다만 막상 인공지능은 최선을 추구한다면 지금은 좀 깊어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무리가 되겠고요. 지금도 이런 곳을 붙여서 젖히면 따라 젖혀서 이렇게 막 타개하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실전이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곳을 두더라도 단수치고 이어서 충머리에 흙돌이 가 있거든요. 그러면 백이 너무 곤란해 보이는데 백이 또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런 자리에 두게 되면 오히려 백이 승률이 조금이라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목포진을 갖다가 사용할 때 분명히 상대방이 이렇게 걸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을 붙이고 젖히고 넣을 때 만약에 평범하게 구정석으로 두어오면 그냥 끊어서 바꿔치기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백도 늘어서 받는다면 최근에 공부를 꽤 한 분들이에요.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이 느는 수를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늘어둔다면 또 한번 붙여서 활용을 하고요. 늘어서 백도를 살려준 다음에 다시 변 벌림까지 한 칸 더 가보세요. 네, 이렇게 변 벌림까지 두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고목이든 외목이든지 간에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서 지금 고목을 두고 이렇게 한 칸으로 붙여서 두었는데 고목에서 3-3을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또 외목에서도 3-3을 들어가도 똑같다고 봐야 돼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좌에서 고목, 외목, 파회법이라는 주제로 다룬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상대방이 고목을 두어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웬만해서 그냥 3-3 침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조금 괜찮았거든요. 네, 한번 실전에서 두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미레 선수가 두었던 직접적인 걸침.
이때도 귀를 붙이면 또 평범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앙 쪽을 붙여서 젖힐 때 늘어서 이제 백으로서도 두 가지 선택, 과거 정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요즘 트렌드로 갈 것이냐 좀 고민이 되는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사실은 진행을 하더라도 물론 상대방의 모양은 커지지만 넓어지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베개 실속이 괜찮습니다. 꼭 한번 두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저는 웬만해서는 이 자리 들어가고 싶네요. 3-3으로 이렇게 붙이는 수가, 그치? 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늘어서 물러난다면 이렇게 밀리는 자세가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젖혔을 때 따라 젖히고 늘어가는 정석까지, 여기까지는 꼭 필수로 기억하셔야 되는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목 포진을 짜는 프로들의 대국을 가지고 또 고목에 대한 변화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고, 또 고목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고목을 두더라도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지금 일어난 이 변화만 알아도 되고요. 그리고 조혜연 구단과 스미레 선수의 바둑에서 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옛날 정석으로 두더라도 결국은 흑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이제 반반의 승률 정도예요.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두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작전이 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바둑맘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